안녕하세요. 페노스 상담센터 안녕의 원장 조지훈입니다. 오늘 조원장의 페노스 살롱에서는 페노스 증후군이라는 게 대체 무엇인가, 어떤 증상들을 겪게 되고 어떤 질병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 많이 페노스 증후군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울감, 죄책감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 수면 문제도 겪을 수 있고 아이에 대한 생각들, 아이를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까지도 이제 발전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내용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페너스 증후군에서 겪을 수 있는 증상들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우울감, 죄책감 이런 대표적인 증상뿐만 아니라 수면 문제를 겪으시는 분들도 있고, 소화불량, 식욕 부진, 집중력 저하, 이런 증상들을 다양하게 겪으실 수 있다. 특히 이제 페너스 증후군이 우울증하고 가장 많은 연관성이 겉으로 보기에도 있어 보이고, 저도 처음에 이 페너스 증후군 상담실을 이제 오픈을 할 때 가장 많이 염두에 뒀던 게 우울증에 대한 거였어요. 그래서 우울증이 사실은 페너스 증후군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질병 중에 하나다. 그래서 실제로 심한 우울증으로 이어지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울증 증상들은 어떤 게 또 있는지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울증 증상은 이 우울감은 당연히 있을 수 있고, 무기력감이라든지 수면 문제, 피로감, 또 죄책감이나 자책감, 식욕 저하라든지 체중까지 저하되는 문제들, 그리고 집중력이나 기억력 저하, 또 자살과 관련된 생각들에 몰두하게 된다든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을 겪게 될 수 있다. 특히 이런 증상들이 일주일 중에 한 5일 이상 계속 지속된다 할 때는 이거는 이제 주요 우울 사파로 진단을 내리게 되고, 이런 주요 우울 사파는 주요 우울 장애라는 진단으로 내릴 수가 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심리 상담을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하고, 심리 상담뿐만 아니라 약물 치료 같은 것들도 필요하게 될 수가 있다. 특히 여러 연구들을 봤을 때는 약물 치료 단독으로 심리 상담 단독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약물 치료와 심리 상담을 병행했을 때 가장 이렇게 예후가 좋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병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이제 반려동물을 사별했을 때 그 상황들이 굉장히 뭔가 트라우마틱했을 때, 예를 들면 누군가 학대를 하게 돼서 아이가 떠났다든지, 혹은 어떤 사고가 있었다든지 했었을 때, 그때는 그런 우울증과 같은 그런 페너스 증후군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PTSD 증상 같은 것들을 보이게 될 수도 있고, 실제로 PTSD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PTSD 증상에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요. 재경험 증상이라고 해서 악몽을 꾸거나 플래시백이라고 하는 그때 상황으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 그때 상황과 똑같은 장면이 내 눈앞에서 이렇게 펼쳐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사건들이 자꾸 침투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른다든지, 그리고 그 사건들이 떠올랐을 때 굉장한 심리적 고통들이 느껴진다든지 했을 때 이런 재경험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각성 증상, 굉장히 작은 소리에도 예민해지고 잘 놀래거나 감정 조절 같은 것들이 안 되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반려동물 사별과 관련된 그런 장소나 사람들을 회피하게 되는 그런 회피 증상들, 또 내가 이런 증상에서 나아질 수 없을 거다, 내가 자초한 거다라는 그런 인지적인 부정적으로 변하게 되는 그런 인지적 변화, 그런 증상들도 이제 PTSD 증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증상들이 이제 한 달 이내로 완화가 될 수가 있어요. 한 달 이내로 증상들이 호전되는 경우에는 이제 급성 스트레스 장애, 어큐트 스트레스 디스오더라고 해서 급성 스트레스 장애라고 진단을 내리고,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치료하지 않아도 한 달이 지나면 좀 호전이 될 수도 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한 달 내로 다 호전이 된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
한 달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분명한 문제가 있는 거고, 한 달 이상 지속되지 않더라도 이거는 개인에게 심각한 그런 고통을 주기 때문에 치료가 분명히 필요할 수 있다. PTSD 증상과 페너스 증후군에 대해서는 이건 중요한 문제니까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황장애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공황장애는 연예인분들이 이제 TV에 나와서 많이 이야기해 주시면서 많이 알려지기는 했는데,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면 공황 발작이라는 것을 우선 경험한다. 그래서 이 공황 발작이 뭐냐? 숨도 잘 안 쉬어지고, 그래서 과호흡을 하게 되고, 심장도 두근거리고, 식은땀도 나고, 어지럼증 이런 것들도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 증상들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죽을 것 같다, 혹은 내가 쓰러질 것 같다라는 느낌들을 받기도 한다. 근데 이런 증상들이 재발해서 나타나고, 또 이 재발에 대한 불안감들이 계속해서 있을 때 우리는 이걸 공황장애라고 진단을 하게 된다. 그래서 공황장애가 왜 페너스 증후군과 연관될 수 있는가라고 살펴봤을 때, 이 공황장애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스트레스 대처하는 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올 때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페너스 증후군이라는 게 사실 그렇다. 주변 사람들의 이해나 공감이 많이 부족한 게 사실 현실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걸 내가 오픈하고 이야기하지 못하게 되는 것들이 크다 보니까 속으로만 삭히게 되고, 그게 뭔가 감당할 수 없는 감정들로 올라와서 페너스 증후군이 공황장애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페너스 증후군을 어떻게 우리가 좀 알아볼 것인가, 내가 페너스 증후군을 어느 정도 겪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PBQ라는 검사인데요, 반려동물 사별 설문지. 이거는 그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이제 두 교수님이 이제 만드신 설문지 검사인데, 이건 제가 따로 링크를 한번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반려동물을 사별한 경험이 최근에 있으셨다면 한번씩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은 그 링크에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점수가 꼭 이제 커트라인이 한 37점 정도 되는데, 이 점수가 안 넘는다고 해서 덜 고통스럽다, 이거는 아니니까, 만약에 본인이 느끼는 증상들이 점수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크다면 꼭 전문가를 찾아서 도움을 받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페너스 증후군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넓히고, 또 치유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댓글에 아마 사연 같은 것들을 적어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이야기해 볼 만한, 고민해 볼 만한 내용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은 유튜브에서 한번 저도 같이 한번 다뤄보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첫 번째 시간을 마치겠고요. 앞으로 꾸준히 업로드를 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